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 빨리 담기도 혹은 빠르게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한 번 배운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학습법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험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모든 형태의 학습에서 관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험 효과는 제 박사 논문의 주요한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시험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보는 시험, 즉 셀프 테스트라든지 어떤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문제집을 푸는 거라든지 혹은 읽던 책을 덮고 책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를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들도 시험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시험 효과는 피드백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시험을 보고요, 채점을 하지 않거나 혹은 답을 알려주지 않거나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 정말 그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이런 시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되겠죠.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인출이라고 합니다. 현금 인출,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어 쓰는 것처럼 기억의 인출이라고 한다면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꺼내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출을 통한 학습법을 하게 되는데요. 인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retrieval practice라고 하는데, 이 retrieval practice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뇌에 긍정적인 자극, 아주 바람직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장기 기억이 잘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전방 효과와 후방 효과, 크게 이 두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후방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뒤에서 나타내는 효과고요. 전방 효과는 학습의 앞에서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그 뒤에 학습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후방 효과는 공부를 쭉 한 다음에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간단한 어떤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문제집을 풀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즉 인출하는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배운 내용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유도하는 이런 효과를 갖는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논문은 그 시험 효과와 관련된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검정색 막대와 회색 막대가 있는데요. 회색 막대는 보시는 것처럼 스터디를 한 집단이고, 회색 막대는 스터디 테스트를 본 집단입니다.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책을 2번 읽은 학습을 의미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그리고 스터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책을 한번 읽고 책을 덮은 다음에 백지를 꺼내놓고 내가 책에서 배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외워서 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집단이 서로 다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5분이 지나서 시험을 봤더니 스터디 집단이 스터디 테스트 집단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바로 성적이 역전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터디 테스트 집단이 스터디 집단, 즉 책을 2번 읽은 집단이 한 번 시험 효과를 가졌던 집단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도중에 책을 2번 읽는 것보다 책을 한 번만 읽고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게 훨씬 더 공부한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시험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부의 뒤에 가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시험 효과의 후방 효과라고 한다면 시험 효과의 전방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시험이 학습의 앞쪽에 있으면서 내가 그 뒤에 학습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 내가 몰랐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다음의 학습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메타인지 능력으로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공부가 충분히 됐구나,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판단이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실제로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아는 것은 그만 공부하고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판단한다거나 모르는 것을 내가 공부가 다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부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시험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전방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부족한 메타인지를 시험 효과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아주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평상시에 많은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한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수학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서 더욱 이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바로 그것은 문제집을 푸는 건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자, 문제집을 푼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내가 뭘 모르고 뭘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됐으면 이제 모르는 내용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부가 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집을 푸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문제를 풀고 채점을 마치고 나면은 틀린 문제들이 있고 맞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틀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찾아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아주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시험 효과의 전방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내신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시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험 효과의 전방 효과와 후방 효과를 동시에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될까요? 공부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시험 환경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제 푸는 시간을 45분으로 시계를 맞춰놓고 준비를 하고요. 실전과 같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건너뛰는 연습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푸는 동안에 계속해서 인출 연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학습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시험을 마친 다음에는 틀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에 맞출 수 있는지, 내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개념을 내가 놓쳐서 이 문제를 틀리게 됐는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의 힌트를 내가 눈치를 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아주 좋은 학습법이 될 거예요. 특히나 시험 기간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특히나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것도 틀리거나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수학 시험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